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할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났지만 1개월 미만으로 추가로 더 거주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는 월할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 임차인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월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Q&A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세종시 조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4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기간 만기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방을 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말씀은 제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서 1개월 미만은 한 달로 간주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 말씀이 맞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 제101조 1항과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등 가축의 새끼, 우유, 양모, 과수, 열매 등 자연적 유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과 석재, 토사 등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치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항을 보시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법정과실이란 천연과실에 대립하는 말로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102조 1항과 2항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 제101조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법정 과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계산은 민법 제101조 2항과 제102조 2항을 적용해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임차인이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기간은 실제 존속기간을 계산하여 월 차임을 일할로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 특약으로 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월세는 일할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한 달 미만일 경우 월세는 한 달로 계산한다 라고 명기했다면 임차인이 한 달 미만으로 살았더라도 한 달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월세는 일할 계산하며 한 달은 30일로 본다 라는 문구를 넣어야 임대료 계산 시 월세 나누기 3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기 전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입주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임차인분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날 바로 보증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보증금 정산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 어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했는데도 전에 살던 임차인 보증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기가 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양쪽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